돌발성 난청이 아까 흔하다고 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면서 이명이 심할 때 특별하게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예, 사실은 예전에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이런 경우에 한 3분의 2 정도에서 동반되는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 심한 이명입니다. 사실은 돌발성 난청으로 원래 이만큼 청력을 들었던 분이 청력을 많이 소실하면 소실된 만큼의 소리를 우리 뇌에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존적인 치료, 약물이라든지 혹은 상담 치료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에는 뭐 조금 두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증상이 심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정서적 증상이라든지 혹은 수면의 장애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인공아웃 수술을 통해서 청력을 많이 회복을 하고 이렇게 청력이 많이 회복이 되면 덩달아서 이명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아예 이명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에서 한 70~80% 이상 이명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에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아웃 치료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보험이 되지는 않는 네, 거죠? 아직 보험이 되지 않아서 상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하고 캐나다 이렇게 두 나라 정도만 보험이 되고 있지만 점차 이 보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이제 확립이 되면 이것이 이제 보험 적용이 돼서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박신혜 교수님께서 임플란트 수술로 청력 회복도 돕고 이명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가 이제 이명에 도움이 되는 기전은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랑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리를 못 듣게 되면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것만큼 뇌나 신경 회로가 다른 소리를 막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해주면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못 듣던 소리를 못 듣고 그 이명만 듣던 거에서 주변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주변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명 소리를 어느 정도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화호라든지 보청기 이외에도 최근에 도입된 중위 임플란트 또는 이제 골도 임플란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의 원리는 똑같지만 특정 주파수, 고음 쪽에 아주 많이 못 듣고 저음 쪽은 좀 잘 듣는 분들한테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한쪽 청력이 주로 많이 나빠진 분들에게 적응한다든지 이런 적응증이 다른 그런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이런 보고들이 한 10명 중에 8명까지도 많이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명 때문에 난청이나 뭐 치매, 뇌질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지. 사실은 이명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명 때문에 난청이 심해지면 어떡한다라든지 이명을 계속 들어서 앞으로 내가 귀가 멀면 어떡하느냐. 혹은 나한테 무슨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은지 혹은 혹시 내 뇌에 무슨 뇌 종양이나 이런 심각한 병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혹은 이 이명 때문에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내 이명 때문에 청력이 나빠진다든지 혹은 중풍이나 다른 뇌 질환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력이 나빠져서 그것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것이지 나의 이명은 실제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이명 때문에 난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이명이 난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난청이 이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난청을 잘 치료하면 이명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보청기나 어떤 수술적인 치료로 이명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또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이명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 이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정서적인 이런 괴로움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자극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명을 잘 느끼게 하고 이명을 더 잘 느끼면 그것 때문에 이명이 더 괴롭고 더 괴로워지면 이명이 더 잘 느껴지고 더 괴로워지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명 때문에
이명하고 동반되는 증상 중에 또 중요한 증상이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각과민이라고 해서 외부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꼭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명과 난청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청력이 정상인 사람도 이명이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송재희 교수님이 언급하신 청각과민증 어떤 것인가요? 청력 정상인 분들도 이명 생길 수 있습니다. 기전 중에서요, 이제 사실 저는 우리 환자분들께 이렇게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올라가는 길에 전기 신호가 늘 있고 그 신호가 이명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있는 모든 분의 귀에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정상인데요. 근데 난 이명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못 느끼는 거죠. 그 이유는 뇌가 이명을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뇌는 이명 신호, 전기 신호가 올라오는 것을 적절히 걸러서 차단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한 이제 뇌의 컨디션이 되면은 이 차단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명을 더 쉽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5살짜리 남자아이는요. 실제로 엄마가 밤에 이명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데려왔는데 어디 특정한 주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귀에서 크게 이명이 생겼고 청력 검사를 했더니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그걸 이제 피하게 했더니 바로 한 3개월 만에 이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 청력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비인후과나 어디 이제 건강 검진할 때 하는 검사 영역 주파수대에서 청력이 정상이라고 해서 또 항상 다 정상은 아닙니다. 초고주파라고 해서요. 이제 12kHz, 16kHz, 그러니까 8kHz를 넘어서는 주파수대의 청력이 떨어져도 이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귀에서 소리가 삐 높은 음이 나는데 청력이 정상이라고 한다 할 때 많이 염려가 되시면 그런 초고주파대를 검사할 수 있는 청력 검사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각과민증은 그냥 외부 소리가 싫은 겁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 누가 말하는 소리 듣는 거 싫고요. 주변에 심지어는 이런 전기음에서 나는 소리도 싫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기전은 이명을 느끼는 기전과 비슷해서 뇌 안에서 전체적인 예민도가 올라간 거고요. 이명 재훈련 치료나 소리 발생기 같은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명 환자분들이 한 40%에서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명의 발생이나 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명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잠을 못 자고 이제 몸이 피곤하면 조금 더 소리가 커집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이 좀 저하가 되면은 이명이 심해지기 마련이고요. 또 흡연이나 이제 음주를 좀 아주 좀 과도하게 할 때는 그것도 당연히 이제 악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 그러니까 소위 마이신 하는 그런 항생제라든지 플라틴 계통의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독성 약물로 알려져서 귀에 안 좋고요. 소음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예방하는 방법이죠. 뭐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과로하지 않고 음주를 좀 금주 흡연 안 하고 사실 이렇게 하면 뭐 모든 건강이 다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건강 관리와 이제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명에 이제 특별하게 조금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항생제라든지 어떤 진통소염제라든지 항암제 계통의 이제 모든 항생제, 모든 항암제는 아니고 특수한 약들이 귀를 특별히 나쁘게 만드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는 분들 아니면 난청에 이제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약을 복용할 때는 복용 전에 이비인후과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소음이 굉장히 악화 요인이 되는데 직업적으로 이제 뭐 사격음이라든지 공장 소음이라든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호장구 착용이 이제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다라든지 이제 콘서트장 뭐 이제 어떤 이제 소리가 많이 나는 이런 데를 이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아서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을 아주 왕성하게 연구하는 이명 연구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이명의 원인, 진단, 치료,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선생님들의 소감이나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많은 경우 이명이 완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귀 전문가를 만나서요. 빠르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받아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우리 이명 환자분들이 이명으로부터 해방되고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이명이 이제 원인이라든지 진단 그리고 치료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이제 누가 이렇게 해서 나았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서 그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명은 환자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증상인데요. 여기서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고 고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다라는 것을 꼭 환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절히 찾고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완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의미 있는 구호를 마지막으로 함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명완치 비전문가와 함께 하시죠.